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신 점 정말 존경스럽고 감탄스럽습니다. 우리 한석훈 교수님은 부장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검찰 조직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잘 알고 계시고 실제로 또 수사, 기소 엄청나게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상당히 정확하고 또 좋은 내용이 아니었던가 생각되고요. 또 이제 이분은 비즈니스 범죄와 기업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비즈니스 범죄 해가지고 상당히 기업인들 배임죄, 횡령죄 기소해가지고 처벌하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저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CEO를 처벌하는 법률이 2205개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10개의 법률을 조사했더니 형사처벌을 하는 법규가 358개가 있고, 그 중에 CEO를 처벌하는 법규가 315개가 있답니다. 이제 대표적인 법률을 하면 산업발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화학물질관리법이라든지 또 화학물질평가법이라든지 또 주로 이제 근로기준법. 제가 알고 있는 그 공기업의 기관장이 그저께 저랑 같이 정의를 모는데 자기가 벌써 고발당해가지고 몇 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고, 아니 당신이 그 수사받을 일이 뭐가 있다 그랬더니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당한 고발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든 일반 기업이든 무슨 기관장 할 거는 참 아니지 않느냐. 요즘 인사가 대표이사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사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한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이 정부에서 걸고 나온 한 가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공수처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이 동시에 상정이 됐는데 이거는 서로 모순이거든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폐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법의 견제 대상이 검찰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이 돼야 될 겁니다. 저는 이 두 법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경찰에게 어떻게 수사권, 수사 개시와 수사 종결권까지 다 줍니까? 우리나라의 검사는 2292명입니다. 검사 정원법에 의해서 2292명이고 경찰은 2019년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1만 8,651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검사 2292명만 해도 겁나는데 경찰 11만 8,651명이 우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렇게 우리 수사 인력이 너무 많으면, 감시 인력이 너무 많으면 국민의 자유는 제약이 되고 권리는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온갖 그 감시기구가 늘어나는 것, 그거는 좋지 않죠. 우리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경찰에게 경찰이 미워서가 아니고 경찰의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고 다 좋다 이겁니다. 훌륭하신 분도 많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온갖 국민을 감시하는 데 동원이 된다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가
경찰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융 수사권 조정법 이거는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공수처 법은 어떠냐? 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검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만 몇 가지 하루 그 상식적인 문제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수처를 설치하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다라고 봅니다. 한국은 이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은 이때까지 왕정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왕의 권한하고 같아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우리는 민주공화정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지난 정부에도 왕권과 같은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 때문에 결국은 이 정부가 탄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정부는 이제 민주공화정으로 되었느냐? 아니죠. 지금도 온갖 걸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탈원전만 해도 보십시오. 혼자 다 하지 않습니까? 전부 모든 공무원, 모든 공공기관 전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으로 빨리 시급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이냐? 공공의 이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되 그 과정에서 사적 이익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정치체제, 그것을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 도모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편의 이익에 최선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종종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적 이익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사적 이익을 너무나 많이 취득을 해가지고 조모 씨가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이 검찰의 중립성 확보인데 그것하고 멀어지겠죠. 공수처를 설치하면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강화해서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해 고위직에 대한 감찰을 강화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권은희 의원하고 백혜련 의원은 모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추천위원회 구성상 공수처장은 여권 인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추천위원회 자체가 여권 인사들로 가득 채워지겠죠. 지금 한국의 거의 모든 위원회가 전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추천 기관이 다 그런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 국회의원, 시민단체, 민변, 지역대표, 소비자단체 이런 건 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그럴듯한 데서 뽑은 사람들 보면 다 고만고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위원회를 가봐도 거의 80~90%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한두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라는 게 빤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 대통령 의중에 있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수처장이 된 사람은 팔자를 고치는 거죠. 자기 묘비명이 달라질 겁니다. 나를 팔자를 고친 사람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자유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안이 나왔는데, 백혜련안, 권은희안. 백혜련안이 좀 더 공수처의 구성과 활동에 통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 설계는 같기 때문에 두 안에 도진개진이라고 합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안은 특히 국회 보좌관들이 만들기 때문에 정밀성이 떨어집니다. 좀 우리 정부에서 만든 안은 그래도 정부 만든 사람들이 사무관들이 만들기 때문에 사무관들이 그래도 좀 고시라도 합격했기 때문에 외국 체제라도 보고 외국 법률라도 보는데, 이 지금 국회 보좌관은 사무관 시험 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그 법안이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보완하는 방법은 뭐냐? 공청회 토론회, 상임위, 본회의 등에서 공론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의 협의와 대화, 타협, 토론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토론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고 여당과 야당 일절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12월 3일 국회에 상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민주적 입법 절차라고 할 수 없겠죠. 동시에 졸속 입법이고 졸속 처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중한, 이 소중한, 이 굉장히 중요한 법률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 공수처가 다 가지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고 이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우기던 그것을 뒤집는 것이잖아요. 도대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자기들 편한 대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 정보 요구권까지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그 무소불위의 감찰기관이 아닙니까? 정보 요구권이 왜 중요하냐? 정보 요구권이 없으면 전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돼요, 판사들. 그런데 정보 요구권이 있으면 우리가 권리가 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판사가 한번 그래도 이게 정당하냐라고 해서 한번 판사도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한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우리가 정부 요구권이 있으니까 발라 이렇게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는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와 기소를 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해서 검찰로 송치한답니다. 이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다 하고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 할 수 있으면 다 해야지. 누구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하고 누구에 대해서는 수사만 한다? 이게 조금 이상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수사만 한 경우에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수처가 법원에 재정신청권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신청권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지 수사기관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용어상의 혼란이 있는 것이죠. 재정신청권이 이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또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이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구멍이 많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사 대상을 보겠습니다.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가족입니다. 이 중에 이제 판사 3,000명, 검사 2,300여 명, 이렇게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 사무부사의 공무원, 장성급 장교 이들에게만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은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람은 그 자체가 특권이에요. 예. 이 특권층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 위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는 이제 공수처 수사를 받는 특권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민주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게 사람의 편을 가르고, 예? 나는 뭐 수사받아도 좋으니나 특권층이 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검사와 판사만을 따로 수사하는 기구는 어느 나라에도 없죠. 어느 민주국가에서 검사와 판사는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고, 일반 국민은 그건 뭡니까? 일반 국민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경찰, 검찰 수사를 받아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국민보다 가중처벌을 받는 예는 뭐 흔히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특히 그렇죠. 싱가포르는 공무원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싱가포르 총리는 한 10억 원, 1년에 월급이 10억 원 이렇게 되고, 일반 공무원도 5억 원, 6억 원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대신 뇌물을 못 받죠. 뇌물 받았다가 걸리면 탈탈 털어서 외국으로 추방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죠. 그러니까 처벌이 수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수사만은 별도 기관에서 별도 절차에 따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인에 대해서도 이건 군형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이 수사하는 것, 이것도 군형법, 군사법의 설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박모 대장이 민간 수사를 받았어요. 그것도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문제는 공수처는 전형적인 부패 문제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외에도 직무유기, 직권남용도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건 정말 너무 애매모호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심리의 필요성, 여러 사정에 따라서 재판을 좀 지연시켰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지금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고 지금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런 식이면 검사와 판사도 언제든지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사건의 범위는 엄청나게 많죠. 지금 이게 3,000명, 2,300명하고 대통령 비서실 다 넣으면, 그런데 이 수사관의 수는 검사의 수는 25명 이내로 딱 못 박혀 있고, 수사관의 수도 30인 이내, 이거는 백혈연남, 또 40인 이내 권한의 양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은 직문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더 이상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맥시멈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버닝썬 사건 수사 인력은 152명이었고,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서는 100명이 넘었고, 이번에 조국희 사건에서는 250명을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규모 가지고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신용만 하겠다는 건지 뭔지 알 수 없는 거죠. 헌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로서 검찰총장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독립시켜서 수사권과 기소권 등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입법부에도 속하지 않고 행정부에도 속하지 않고 대통령 직속입니다. 이거는 검찰위의 조직이기 때문에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고 사법과인, 검찰 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또 제한을 합니다. 공수처가 가져가는 사건은 검찰에서 손을 댈 수가 없죠. 이건 완전히 헌법 파괴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상권분립 원칙에 반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감찰 또는 사찰 기관을 또 만들어야 합니까? 이 또 공수처의 권한 남용과 전액에 대해서는 견제할 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뭐 국회가 있겠죠. 국회에서 뭐 청문회하고 했지만은 그거 해봤자 맨날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뭐 맨날 청문회하고 뭐 큰 소리만 쳐봤지. 또 국회의원들도 뭐 언론에 자기 얼굴 비치는 데는 신경 쓰지 뭐 결말에는 신경 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감찰 기관이 많아지면 국민의 자유는 제한이 됩니다. 그 결과 국민의 권리도 침해가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기관이 많아지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 필연적입니다. 역설이죠. 개인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기관을 많이 만들면 역설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더 침해됩니다. 고위공직자만 수사 대상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은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 모르겠다, 반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은 너무나 안이한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고위공직자들이 양심과 소신, 법률에 따라 판단하지 못하고 정권의 신여가 될 우려가 커지면서 그러면 우리 국민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은 희대의 악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각 기관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각자의 맡은 헌법상의 책무를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미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처럼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우선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사장 인사, 검찰총장의 관여 이런 것들이 먼저 없어져야 이게 바로 우리 수사권 독립, 검찰의 독립, 이것으로 생각합니다.